자, 이제 그 권리 분석 내용을 쭉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 찾는 내용 봤고, 그리고 이제 권리 분석하는 내용을 쭉 봤어요.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제 내용을 한번 확인하고 말소 기준이 찾고 인수 말소였는 걸 한번 정리하도록, 인수 말소 여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니까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경우라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 자, 뭐 사건 번호는 2018 타경 100978이다. 그리고 이제 물건 소재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요거를 물건 분석 그래요. 이걸 물건 분석이라고 한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말소 기준 권리 찾는 거니까 이제 뭐 이게 뭐 물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뭐 크게 보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권리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 부동산 자체에 대한 분석하는 거는 또 투자하는 원리를 배우셔야지 이제 알 수 있으니까 일단 뭐 기본적으로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이고 청담 3회 아파트다. 5층 503호다. 뭐 그 정도는 모르고 다 아는 거니까. 그다음 아파트고, 그리고 토지 면적은 97.05 제곱미터.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했더니 뭐 29.4평이다. 그리고 미등기이지만 감정 가격에 이거 포함이 되어 있다. 그리고 지분 매각입니다. 지분 매각은 아직 우리가 이제 권리 분석하고 투자는 이런 걸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배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함부로 낙찰받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지분 매각이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진행 내용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걸 이제 물건 분석이라고 하고. 자, 여기까지 다 물건 분석이죠. 그래서 뭐 몇 제곱미터이고 뭐 사용 승인 언제 받았고 이런 걸 이제 물건 분석이라고 해요. 그 다음으로 가는 것이 이제 등기부 현황이, 이걸 이제 권리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권리 분석.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경매를 이제 공부하시고 하면 사례를 막 몇백 개 이상의 사례를 보일 거예요. 기본 과정하고 이제 그 학사 과정, 석사 과정, 박사 과정 하면서 뭐 한 1000개 이상의 물건을 볼 거예요. 보면서 항상 똑같은 틀에서 연습을 하시면 돼요. 물건을 딱 보자마자 하루에 적어도 300개 이상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딱딱 보자마자 그 틀에서 탁탁 연습하는 원리를 분석하는 걸 연습하셔야 되는데, 항상 먼저 물건 분석을 먼저 하고, 물건 분석 모형을 이렇게 먼저 딱 보는 거예요. 전반적 툴을 쫙 보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가는 게 뭐냐면 권리 분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 분석으로 가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하는 것이 임차인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건 분석하고, 그 다음에 권리 분석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임차인 분석하려면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본 원리를 이제 습득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권리 분석은 등기부상에서 말소 기준 권리 찾고 인수 말소 여부만 정리하는 거예요. 이걸 권리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이제 권리 분석 기본 틀을 봤으니까 한번 사례에서 이제 그것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등기부상에서 말소 기준 권리 찾아야 되는데, 요거를 주행경매 직원들이 다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그럼 거기서 이제 볼 줄만 알면 돼요. 그러면 직원이 어떻게 해놨냐면 등기부를 띄어서 등기부 순서도 이렇게 쭉 나열해 놓은 거예요. 이 순서를, 등기부의 권리를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말소 기준 권리를 찾는 건데, 말소 기준 권리 아까 뭐가 말소 기준이냐면 저당권이라든지 여기도 저당권,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듣기. 그러니까 이런 권리들 중에서, 이런 권리를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한다. 그럼 이런 말소 기준 권리 중에서 맨 앞에 있는 권리를 말소 기준 권리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근저당권 이것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가압류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날짜 가장 빠른 것이 1999년 6월 3일이에요. 이건 11년이니까.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 자격이 있는 권리 중에서 맨 앞에 있는 권리가 스카이저축은행의 요게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한다 이거예요. 이게 말소 기준 권리다. 그럼 이런 것만 볼 줄 알면 돼. 여러분이 이걸 등기부를 떼어서 뭐 갚고 다 나열하는 게 이게 엄청나게 어려워요, 사실은요. 이 초보하기에는. 이런 정력 낭비하지 마시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 다 해놨어요. 아, 그럼 말소 기준 권 맞네. 말소 기준 권리 자격이 있는 권리 중에서 맨 앞에 있는 권리가 근저당권이구나. 그럼 이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니까 경매가 종료되면 당연히 그 권리도 말소되겠죠. 소멸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권리들 말소다 끝. 이게 권리 분석이에요.
이게 다 한 거예요. 뭐 더 이상 할 거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낙찰자인 내가 물어줄 거는 없구나. 끝. 이게 권리 분석인 거예요. 더 이상 할 거 없는 거예요. 자, 다만 여기서 이제 좀 복잡하게 들어가서 뭐 공유 지분을 낙찰받으려면 공유 지분에 대한 특별한 투자하는 요령, 법정상 관계에 대해서 낙찰받고 투자하는 요령, 뭐 이런 거. 또 뭐 아파트면 아파트에 대해서 수익이 나는 건 어떻게 찾고, 그리고 아파트 투자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물건, 이런 거를 이제 물건 분석을 하고 배우고 하셔가지고 투자하는 물건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권리 분석이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뭐 대단하게 생각하고 정력 낭비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예요. 자,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근저당권과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머지 내용은 쭉 이제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소 기준 권리 중에서 담보 가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담보 가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예요. 자, 사건 번호는 2007 타경 10017이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이동 로즈엘 빌라트 3층 302호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세대 빌라고요. 그리고 토지는 50.12제곱미터 15평이고 땅 지분은 대지 지분은 24.43제곱미터 7평 정도 된다. 뭐 이건 이제 물권 분석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은 이제 물권 분석하는 게 아니고 권리 분석하는 거니까 권리 분석으로 바로 갑시다. 자, 여기 등기부 분석 나왔네요. 자, 이게 이제 권리 분석이니까 등기부상에서 이제 권리 분석하는 거예요. 권리 분석은 무조건 말소 기준 권리부터 찾는 거예요. 그럼 말소 기준 권리가 뭐라고 되냐면 이거 다 해놨어요. 그럼 이렇게 보면 알면 돼요. 아, 말소는 여기구나. 가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구나. 그럼 이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란 얘기구나. 이렇게. 그래서 담보 가등기권자가 지금 맨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 담보 가등기가 맨 앞에 있고, 그럼 말소 기준 자격이 있는 게 있는데 얘가 가장 앞에 있으니까 이게 말소 기준 권리다. 그래서 소멸된다. 말소 기준 권리니까 당연히 말소되는 거고 소멸된다. 그 밑에 있는 권리도 말소된다. 그래서 임의 경무에도 말소된다. 자, 그럼 여기 담보 가등기권자인 홍순이라는 사람이, 홍순 누구라는 사람이 가등기에서 경매를 신청하면 그 경매를 무슨 경매라고 하냐면 임의 경매라고 한다 그래요. 담보권이라는 담보 가등기에서 담보권에서 경매했기 때문에 임의 경매라고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등기부상의 권리는 전부 말소되니까 신경 쓸 거 없구나. 끝. 이게 권리 분석이다. 자, 그 다음에 등기부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가압류. 자, 2017 타경 515246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산 121의 1 임야입니다. 나중에 이제 또 박사가 임야 투자하는 거, 뭐 농지 투자하는 거, 도로에 투자하는 거 이런 거 다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있는 송해면 하도리가 우리 그 계획상에 어떤 지역이고 어떤 투자 가치가 있고 이런 거는 물건 분석할 때 다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원리를 다 터득을 하시고 이런 물건에 대해서는 어떤 요소를 갖다가 우리가 찾아내서 수익이 될 수 있는가를 스스로 투자하는 원리를 이제 배우시고 찾아내는 걸 하셔야 돼요. 자, 지금은 물건 분석하는 게 아니고 그걸 하는 게 아니니까 일단 요걸 넘어가고, 자, 권리 분석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 권리 분석 가서 등기부에 가서 등기부에서 이제 등기부상에서 말소 기준 권리 찾는다 했더니 말소 기준 다 해놨어요. 여기 직원들이 등기경매 연구원들이 다 해놨어. 여기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네.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 냈네요. 그리고 날짜가 2016년 10월 27일 날 재단법인 신용보증재단 중앙회가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당연히 말소 기준 권리니까 당연히 경매가 종료되면 소멸되는 거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권리가 말소된다. 그리고 가압류권자가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경매 신청에 따라서 강제 경매라고 한다. 그럼 강제 경매는 집행권은 판결문이라든지 조서 같은 집행권원에서 경매 신청하는 것을 강제 경매라고 한다. 그럼 등기부상의 권리는 전부 소멸되니까 문제될 게 없다. 끝.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예요. 자, 2018 타경 24930 경기도 파주시 법원리 104의 15의 세필지. 자, 파주에 있는 농지입니다. 그럼 농지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라는 걸 발급받아야 된다.
그러면 농지증 발급받는 거, 농지증 발급 신청하는 거 이런 걸 다 박사과정에서 다 배워요. 배우고 투자해야 돼요. 배우고. 그리고 파주시 법원임에 있는 이런 물건들은 어떤 투자 가치가 있고 뭐 이런 걸 분석하려면 파주시에 대해서 연구하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파주시에 이런 물건들이 과연 돈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장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있나 없나, 이런 거를 보는 눈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보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걸 또 알아야 돼요. 이거와 관계돼서 농지증이 발급이 될 건가 안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발급받을 것인가,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학습을 하시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 건물은, 여기에 이제 건물 같은 게 있는데요.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토지만 경매가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요 위에 건물도 있어요. 근데 건물은 낙찰받으면 내게 아니고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땅만 경매가 되었다, 토지만 경매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도 이제 좀 공부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만, 토지만 경매하고 건물이 매각에서 제외되면 이 건물 소유자가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는가 아닌가, 이런 걸 또 딱 분석할 줄 아셔야지 수익의 큰 경매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선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정상 성립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아까 법정 지상권은 항상 인수된다고 했어요. 만약에 성립한다면 항상 인수되는 거예요. 성립한다면 전제고 항상 인수되는 권리다. 낙찰자가 떠안아야 된다. 만약에 성립 안 하면 당연히 법정 성립 자체가 안 하는 거니까 문제될 게 없는데, 만약에 성립을 한다면 항상 인수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떠안아야 되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는 물건이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은 정식으로 공부가 안 된 분들 이런 물건 굉장히 두려워하겠죠. 여러분이 이런 거를 갖다가 조금만 분석하면 아주 쉽게 수익을 창출하는 원리를 터득하실 수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보고 지금 권리 분석을 하는 거니까, 자, 등기부상의 권리로 가서, 자, 등기부상에 좀 더 가죠. 자, 압류가 말소 기증을 등기부에 봤더니, 토지 등기부를 떼어봤더니 말소 기증 권리가 어디냐 연구원 해놓은 걸 보니까 압류가 있네. 압류. 파주시에서 세금이 체납돼서 압류했습니다. 2017년 7월 10일. 요게 이제 말소 기증 권리예요. 말소 기증 권리. 그리고 나머지 권리는 소멸합니다. 다 말소기 밑에 있는 권리는 전부 소멸. 전부 소멸. 말소기 밑에 있는 권리는 전부 소멸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말소기증 권리가 압류고, 그리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 채무자에 대해서 판결받아가 경매 신청한 강제경매 사건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말소기증 밑에 있는 권리는 전부 소멸되니까 등기부상에 이제 밑에 건 문제가 없는데, 말소기증 권리 앞에 있는 가등기가 있네요. 가등기. 그럼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의 경우는 말소기증 권리가 됩니다만, 담보가등기가 아니면은 말소기증 권리가 아니고 압류가 말소기증 권리가 되기 때문에 압류 앞에, 말소기증 앞에 있는 가등기는 인수가 되고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에 대해서는 석사과정이란지 박사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심도 있게 하신 분이 아니면 이런 거는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그렇게 출발하시면 돼요. 일단 여기서는 압류가 말소기증 권리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압류가 말소기증 권리다. 그 다음에 압류가 말소기증 권리가 봤더니 지금 말소기증을 자격이 있는 권리가, 압류도 말소기증 자격이 있고 강제금이 있고 여기 다 있는데 보니까 날짜가 요거는 7월 26일이고 2017년 7월 26일이죠. 이건 2018년 7월 26일이네. 그럼 얘가 그냥 가장 빠르네. 2017년 7월 26일이니까 압류가 가장 빠르고 이게 말소기증 권리다. 그럼 나머지 권리 끝. 다만 말소기증 앞에 있는 가등기는 인수니까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면 권리 분석을 끝내는 거네요.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이 말소기증 권리가 되는 경우네요. 아까 전세권이 말소기증 권리는 뭐였었냐면, 전세권이 집합 건물에 설정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전세권이 최선순위여야 되고 그 전세권자가 임의 경매 신청한 경우만 말소 기준 권리된다. 이렇게 써요. 자, 그럼 봅시다. 사건 번호는 2018 타경 1038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 금호 리첸시아 40층 A 4001호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물건을 보는 거고. 그다음 권리 분석하는 거니까 등기부로 가야 되겠죠. 자, 물건 내용이 나와 있고 여기 나왔네. 이제 등기부 현황에 보니까 먼저 말소 기준 권리 자격이 있는 말소 기준 권리가 뭔가 봤더니 전세권이 맨 앞에 있는데 전세권이 맨 앞에 있다. 그럼 혹시 전세권이 경매 신청했는가 확인하고, 그리고 전세권이 집합 건물인가 봤더니 이게 지금 아까 뭐라고 했냐면 아파트라 그랬죠. 아파트는 공동주택이에요. 이 호마다 가별적으로 소유자가 있으니까 공동주택이니까 집합 건물 맞습니다. 그럼 집합 건물 맞고, 그리고 이 전세권자가 최선순위냐 그러네요. 최선순위고, 그럼 이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했는가 봤더니 전세권자 이름을 빨리 알아야 되겠네요. 이영땡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경매 신청을 전세권자가 했는가 봤더니 전세권자 이름이 여기 있네. 전세권자가 임의경매 신청한 경우만 말소 기준으로 하는데 임의경매 신청한 이름이 맞네. 이영이네. 이영. 그래서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네요. 그러면 이 연구원이 그렇게 해놨나 봅시다. 전세권자 이름이 이영이고, 그리고 보니까 말소 기준 맞네, 해놨네, 잘 해놨네. 그럼 이제 머리 끄덕끄덕 뭐 말소 기준 권리 잘 찾아놨네.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전세권자가 최선순위고 그 전세권자라는 이영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에 기해서 경매를 신청한 임의경매 사건이다. 그래서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여기 전세권 날짜가 전세권자가 이영인데요. 날짜가 언제냐면 2004년 2월 16일이네요. 그럼 2004년 2월 16일이고, 그리고 이영이라는 사람이 또 근저당권도 설정해놨네. 근저당권 설정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런 게 가끔씩 있을 수 있는데요. 자, 2013년 3월 28일이고 여기도 2013년 3월 28일 똑같아, 날짜가. 그러면 등기부상에서는 먼저 등기한 날짜가 우선하는 건데 날짜가 이렇게 똑같다 이거야. 2013년 3월 28일. 그럼 날짜가 똑같을 경우에는 접수번호를 따진다는 거예요. 접수번호. 이건 접수번호가 14214고 여기는 14215예요. 그럼 접수번호가 빠른 것이 순위가 앞선다 이러는 거예요. 날짜가 똑같을 때는. 근데 여기는 뭐 권리자가 이름이 똑같으니까 뭐 둘 간에는 순위를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만약에 이 근저당권자 이름이 만약에 다르다면 날짜가 똑같은 날 접수됐으면 누가 순위가 앞서는 거냐라는 것은 접수번호에서 확인하시면 되겠다 그거예요, 말하자면. 자, 뭐 이건 뭐 특히 문제될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권리 분석 끝냈고, 자, 그 다음에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 쭉 등기부 쭉 나오고 있고, 자, 그 다음 이제 강제 경매가 말소 기준 권리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2017 타경 7881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1179의 10외 두 필지, 그러니까 세 필지가 한목 경매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네요. 경매 대지가 나왔고요. 건물은 여기 보니까 건물이 있는데요. 건물은 매각서 제외되고 토지만 경매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항상 법정지상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법정지상권 성립이 문제된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감정가가 5,426만 4천원짜리가 70%에서 3,798만 5천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 이제 이거 물건 내용이고, 자, 지금 등기부 분석하면서 말소기 찾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 자, 등기부에 가서 여기 있네요. 자, 등기부에 봤더니 소유권 보존 등기 장태 누구라고 돼 있고, 자, 그리고 등기부상에서 지금 건물은 매각서 제외되고 토지만 경매에 나왔으니까, 자, 여기서는 말소 기준 권리가 여기라고 돼 있네. 말소 기준 권리가 여기서 이제 말소 기준 자격이 있는 권리는 근저당 뭐 소유자 전원 소유권 이전 이런 거는 이제 말소 기준 자격이 없으니까, 말소 기준 권리 자격이 있는 강제 경매, 그러니까 강제 경매 요거를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렇게 불러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말소기준 권리 자격이 있는 권리가 이거 하나밖에 없네. 그러면 이게 이제 말소기준 권리가 된다 이거야. 그래서 강제 경매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었다 이거예요. 이게 권리 분석이다. 다만 토지만 경매가 나왔는데 건물은 매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이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문제가 되고, 만약에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된다면 인수되는 권리다. 인수되는 권리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요거는 이제 나중에 법정지상권을 분석하는 요령과 투자하는 원리를 이제 습득을 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권리 분석을 끝냈다. 자, 그래서 강제경매가 말소기준 권리인 경우고요. 그 다음에 가처분 유치권 인수 그랬네요. 자, 그러면 가처분 유치권은 말소기준 권리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 가처분하고 유치권은 말소기준 권리에 의해서 인수되기도 하고 말소되기도 한다. 가처분은. 그리고 유치권은 등기부상의 권리가 아니고 현장을 답사해서 확인해야 돼요. 유치권 현장 답사해서, 예컨대 뭐 공사업자가 공사한 건물에 대해서 뭐 언제 점유했고, 그리고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 성립하는가라고 하는 유치권에 대한 분석 요령이 있어요. 그 분석을 다 하고 응찰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사건 번호는 2017 타경 6749 물건 번호 2번 물건. 자, 이렇게 나중에 또 개별 매각이 뭐냐 이런 거 배울 때 또 하겠습니다만, 요걸 사건 번호라고 해요. 2017 타경 6749 요걸 사건 번호로 하고, 이렇게 갈로 안에 2번 이렇게 돼 있으면 물건 번호. 그러니까 2번이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1번이 있다는 얘기네. 그래서 이제 1번, 2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쭉 나열되어 있는 걸 개별 매각이라고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건 번호 하나에 요거를 물건 번호라고 합니다. 사건 번호 하나에 여러 가지 물건 번호가 붙어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개별 매각이라고 합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1번, 2번 물건에 응찰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유찰표를 쓸 때는 사건 번호에다가 이 물건 번호를 반드시 기입을 해야 돼요. 이 개별 매각이 이게 무슨 원리인지도 몰라가지고 이걸 빠뜨려가지고 응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무효 처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잘 확인하시면서 입찰표를 잘 쓰셔야 되고, 입찰표 쓰는 거는 나중에 또 자세히 다 사례별로 다 맞춰서 할 겁니다. 자, 어쨌든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468에 7외 1필지 대일아파트 101동 1층 102호입니다. 1층 102호니까 뭐 층은 별로 안 좋네 일단. 뭐 이런 경우에 이제 현장에 직접 가서 전망이 막 많이 가리는 거 아닌가 이런 걸 꼭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지권은 대지 지분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건물만 매각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건 또 나중에 이제 대지권 없음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대지권 없음, 대지권 미등기라는 그 원리를 또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투자하는 겁니다. 그냥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그 권리 분석하는 원리만 배우는 거니까. 자, 그리고 감정가는 6,400만 원짜리가 최저가 34%까지 떨어졌어요. 그 땅이 지금 문제가 되고, 땅이 문제가 되고, 대지권이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조금 복잡하고 일반인들이 무서워하는 요소가 숨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자, 이걸 보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권리 분석하는 거니까. 자, 그럼 권리 분석에 가서 말소기준 권리 찾아보니까, 자, 등기부상에서 말소기준 권리를 어디라고 해놨나 봤더니 요거네. 이 연구원이 해놓기를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다. 봤더니 그러면 여기서 말소기준 자격이 있는 거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맞네. 말소기준 자격이 있는 것 중에서 맨 앞에 있는 게 이거니까 이걸 말소기준 권리라고 하는구나. 잘 정해놨네. 그 다음에 말소기준 밑에 있는 근저당권 이런 거 전부 다 말소된다. 그리고 이제 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유치권 또 신고가 됐네. 그래서 유치권 신고가 된다. 그 유치권 신고했으니까 이 유치권이 성립하면 낙찰자가 말소기준을 선우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성립하면 항상 인수되는 권리다. 일단 위험하네. 그래서 많이 떨어졌는가 보다.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경매는 임의 경매 신청했네. 경매가 두 번 있어요. 보니까 저기 보니까 2015년 9월 2일 날 주식회사
무슨 무슨 토건에서 경매 신청했고 또 최종이라는 사람이 또 경매를 신청했어요. 이렇게 채권자가 먼저 자신의 권리에서 경매를 신청하고 또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처음에 경매 신청한 사람이 사건 번호가 2015 타경 11549로 잡혔고 또 경매 신청한 사람이 또 사건 번호가 잡혔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중복 경매라고 한다 그래요. 이걸 중복 경매라고 한다. 그러니까 채권자들은 누가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자신의 권리에서 또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경매 신청 아니면 남이 경매 신청한 데 대해서 내가 그냥 배당 요구해서 배당을 받아도 되고 다시 경매를 신청해도 돼요. 이걸 중복 경매라고 하고 이렇게 사건 번호가 이제 이렇게 부여되는 거예요. 뭐 권리 분석상 문제될 건 없는 거예요. 어차피 등기부상 권리에서 다 말소되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말소 기준 권리가 이게 말소 기준 권리였죠? 그래서 말소 기준 밑에 있는 권리는 다 말소되는데 말소 기준 권리 앞에 있는 이 가처분이 인수라는 거예요. 일단 위험하다. 그런데 우리 석사 과정에 좀 하겠습니다만 가처분권자 이름이 이용이고요. 이 가처분권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았어요. 이름이 확정 판결로.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가지고 가처분 해놓고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소유권 이전 받았기 때문에 이 가처분은 사실은 인수입니다만 이미 목적 달성된 가처분이다. 전혀 위험하지 않다 이거예요. 이런 건 이제 나중에 또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반인이 좀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니까 이런 것들도 잘 보고 투자한다면 돈이 될 수도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는 말소 기준 권리 앞에 있는 가처분이 인수고 그리고 유치권도 성립하면 인수. 그러니까 인수가 두 개는 있는 꽤 위험한 물건이다 보니까 34%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봤고요. 그 다음에 예고등기예요. 예고등기는 초보한테 진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예고등기는 제 그 과정에서도 경매 아카데미 과정에서도 박사 과정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고등기는 기본적으로 나중에 이제 예고등기 소송하는 절차 원리, 예고등기 분석하는 원리, 그리고 판결문 입수하는 원리 이런 거 다 배우실 건데요. 이제 그런 거 배우고 나면 예고등기가 꽤 매력적이고 굉장히 수익이 높은 테마 중에 하나라는 걸 이제 알게 돼요. 터득하게 될 건데. 자, 그리고 이 예고등기는요, 경매를 꽤 오래 하신 분들도 예고등기는 절대 손대지 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만큼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경매를 하신 분들은 예고등기에 대한 투자하는 원리를 모르시는 거니까 함부로 이런 걸 가격이 싸다고 낙찰 받으시면 안 돼요. 자, 여기도 지금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항리 61회 2회 2필지인데 농지고요. 농지고 감정가가 6천짜리가 지금 49% 떨어져서 반토막 나 있어요. 경매 물건에서 반토막 나 있는 물건을 낙찰받는다면 그건 당연히 수익률이 있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떨어진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일반인은 이런 물건을 분석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응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투자는 원리를 스스로 터득하시면 자기의 숙달된 투자 패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게 어렵지도 않고 그 대신 이제 가는 길과 원리는 배우셔야 되겠죠. 자, 어쨌든 물건 자체는 이렇고요. 그리고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권리 분석하기 위해서 등기부로 가봤습니다. 등기부를 가봤더니 자, 등기부 내용이 여기 있네요. 등기부 내용이 봤더니 말소기준 권리 어디라고 해놨냐면 여기도 말소기준 자격이 있는 게 소유권 이전이니까 여기 말소기준 자격은 하나도 없네. 말소기 자격이 있는 건 없고 쭉 가서 여기도 없고 여기 있네. 말소기준 권리가 말소기준 나와 있네요. 종로세무서고 2012년 9월 21일이고 압류가 이제 종로세무서의 세금 압류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압류가 말소기준 권리고 그 밑에 있는 권리들은 다 이제 말소됩니다. 그래서 문제될 게 없어. 그리고 근저당권자인 민웅이라는 사람이 이제 임의경매를 넣었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여기 권리 분석을 쭉 해보면 말소기준 권리, 자격이 있는 권리가 이제 압류예요. 그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이에요. 지분 일부 이전이고 여기도 이전이고 그래요. 그리고 임의경매란 말이 나왔어요. 그럼 임의경매가 되려면 근저당권이라든지 담보가등기라든지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위에 있어야 되죠. 그 담보권에서 경매를 하는 거니까. 그럼 등기부를 아무리 분석해 봐도 누구의 뭐 지분 전부 이전, 소유권 이전이고 여기도 소유권 이전이고 소유권 이전이고 일부 이전이고 여기도 소유권 이전이고 다 이전이지 아무리 등기부를 분석해 봐도 등기부에 임의경매 이런 권리가 없어요. 여기 좀 보니까. 즉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없어요. 근데 갑자기 임의경매란 말이 나와 있다고요. 아, 그러면 요거는 나중에 이제 배우셔야 되는데 공유지분경매에서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공유물을 분할하달라고 소송을 해가지고 경매가 될 때 임의경매라고 붙이고 이거를 공유물 분할 경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조금 어려운 권리 분석이에요. 공유물 분할 경매고 형식적 경매라고 한다 그래요. 자, 이것도 이제 지분 경매할 때 여러분이 이 원리를 배우셔야지 이게 터득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공유물 분할 경매는 원래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 받을 게 있어가지고 돈 받기 위해서 경매를 넣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 받을 게 있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공유자들이 이렇게 여러 명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한 명이 나머지 공유자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 부동산을 갖다가 분할해달라고 소송을 해가지고요 법원에서 그래 이걸 분할해 줄게라고 경매를 명해서 하는 경매다 이런 얘기예요. 돈 받을 게 있어서 하는 게 아니다. 재산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경매다. 이거를 형식적 경매 그래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 받을 게 있어서 하는 경매는 실질적 경매라고 하는데 이거는 형식적 경매예요. 그럼 형식적 경매인 공유물 분할 경매의 경우에는 담보권 같은 게 이런 게 없는데도 이름을 공유물 분할 경매라고 붙인다 이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공유물 분할 경매는 기본적으로 말소 기준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두인 경매 직원이 뭐라고 했냐면 말소 기준 권리에 보니까 압류가 맨 앞에 있으니까 이게 말소 기준 권리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이 표현은 좀 옳은 표현은 아니다. 공유물 분할 경매에는 말소 기준 권리 자체가 없고 이거를 팔아서 돈을 나눠주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대해서 돈 줘 해가지고 말소권이 찾고 그에 의해서 권리를 막 말소시키는 그런 게 아니고 이 부동산 자체를 팔아가지고 돈 나눠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지분 경매할 때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원이 요거는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요 정도로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꽤 수준에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공유지분할 때 이런 사례를 더 배우실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는 예고 등기가 어쨌든 앞에 보시면 자 보세요. 예고 등기 여러 개 있어요 지금. 예고 등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6개의 예고 등기가 있고요. 그럼 예고 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 앞에 있건 뒤에 있건 낙찰자가 떠안아야 되는 권리다.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런 거는 함부로 낙찰받으면 안 돼요. 다만 예고 등기를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셔가지고 이 예고 등기가 위험하지 않다 이미 해결된 거라는 걸 알게 되면 이제 투자하셔도 돼요. 모르면 응찰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경매 이렇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절대 함부로 응찰하시면 안 돼요. 그게 간단합니다. 모른다고 생각하면 안 하면 되고 그리고 정확하게 법적 지식이 있고 확신감이 있으면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물건들은 공부를 어설프게 하고 심도 있게 안 한 분들은 절대 손을 대면 안 되는 거고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공부를 정치하게 하신 분들한테는 이런 물건은 굉장히 좋은 물건이 될 수도 있다. 자,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예고 등기가 하나 더 있어요. 2018 타경 80960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청양리 산시 24의 1외 1필지. 그러면 철원군에 있는 김화읍 물건이 과연 좋은 물건이 아니냐, 이런 거는 나중에 물건 분석하고 투자하는 원리를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임야고 토지 지분 매각입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까 1억짜리가 반토막 나서 5,100까지 떨어져 있어요. 자, 뭐 그걸 보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소기준권리 찾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 자, 등기부로 가서 토지 등기부에서 말소기준권리를 이 두인경매 연구원이 뭐라고 해놨나 봤더니 말소기준권리가 아직 안 나오죠? 말소기준권리가 여기 있네. 근저당권이 맨 앞에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걸 근저당권을 말소기준권리라고 해놨다. 그렇네요. 자, 그래서 근저당권 말소기준권리고 나머지 권리는 전부 말소된다. 그리고 말소기준 앞에 있는 권리가 뭐가 있나 봅시다. 말소기준권리 앞에 소유권 지분 일부 이전. 소유권 이전은 이거는 말소기준권리가 아니고 소유권 이전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에 가는 거네. 계속 소유권 이전. 이런 거는 이제 말소기준권리, 인수말소 이런 권리가 아니니까, 소유권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는 보니까 말소기준권리 앞에 있는 권리는 없네. 다행히도 인수되는 권리는 없으니까 괜찮은데, 문제가 뭐냐면 말소기준권리 밑에 있는 예고등기가 인수예요. 그럼 예고등기는 말소기준권리 앞에 있건 밑에 있건 항상 인수되는 위험한 권리다. 예고등기는 항상 인수되는 거예요. 이건 위험할 수 있는 거네. 다만 이제 예고등기에 대한 분석 원리를 터득하고 나서, 그리고 소송에 대한 결과 확인할 줄 알고, 그리고 그 소장 내용을 확인할 줄 알면, 판결 내용을 분석할 줄 알면 굉장히 수익이 높은 테마가 바로 예고등기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박사과정에서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봤고요. 자, 예고등기 내용이 쭉 인수된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후순위 가처분. 자, 아까 우리가 권리 분석할 때 말소기준권리 위에 있는 가처분은 인수고 뒤에 있으면 말소라고 했는데 예외적으로 인수되는 게 있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하겠네. 자, 보시면 2018 타경 2536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용산 물건이에요. 용산 물건이 좋다는 거는 서울에 살고 웬만한 분은 다 알죠? 지방에 있는 분도 알 거예요. 그러면 막연히 용산구에 있는 물건이 좋다라고 하면 그거는 아니에요. 부동산 투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용산이 왜 좋은지가 나와 있어요. 이미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용산구가 왜 좋은지를 이미 정보가 나와 있어요. 서울특별시에 나와 있어요. 그거를 분석하고 청량리가 왜 좋은지, 용산구가 왜 좋은지 이런 걸 분석하고 알고 정보를 스스로 찾아낼 줄 알아야지 그게 투자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매도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자하는 테크닉이에요. 그러니까 용산구가 우리 서울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왜 좋은가 일단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일단 그렇고, 자, 물건 분석은 뭐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권리 분석하고자 하는 건데, 자, 그럼 등기부로 가서 말소기준권리 찾아봤더니, 자, 여기네요. 등기부상 권리에서 지금 보니까 여기는 건물만 경매가 나왔어요. 그럼 건물 등기부를 보니까 말소기준권리가 여기네. 연구원이 해놨어요. 압류가 말소기준권리고 2004년 2월 17일 요게 말소기준권리고 나머지 권리는 말소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후순위 권리들 다 말소된다 라고 돼 있고, 말소되고, 그런데 말소기준 뒤에 있는 후순위 가처분이 인수라고 돼 있네요. 이거 위험한 거네. 그러면 원래 가처분은 말소기준 앞에 있으면 인수고 위험하고 뒤에 있으면 말소되니까 안 위험하다고 했는데 예외가 있네. 예외. 이런 게 이제 위험하고 이런 걸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후순위 가처분인데 예외적으로 인수되는 경우가 있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가처분할 때 자세히 배울 거예요. 어떤 경우가 인수냐면, 이런 이제 피보정 권리에 이런 권리가 나와 있으면, 건물 철거, 토지 인도 청구권이란 요런 말이 나와 있으면 이게 인수고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건물만 경매가 나왔어요. 지금 자, 여기서 지금
자, 건물만 경매가 나왔어요. 지금 이 낡은 건물만 나오고요. 땅은 이 대지는 경매가 안 나왔어요. 토지는.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한테 건물 철거하라는 소송을 하면서 건물 철거라는 소송을 하면서 가처분 해놓은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 건물은 철거당하는 건물이라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지금 자 보세요. 제가 실제 이제 요날 법원에 가서 입찰하면서 이제 이걸 봤던 물건인데 자 보세요. 3천짜리예요. 감정 가격이. 근데 18명이나 응찰했습니다. 이 위험해가지고 굉장히 이건 함부로 낙찰하지만 안 되는 물건인데 18명이나 응찰해가지고요. 쓴 금액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782%를 써가지고요. 2억 3,999만 9천을 썼어요. 그럼 굉장히 기뻐했다고. 1등이 됐다고. 이거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3억 9천만 원 저 홀랑 돈 날리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설마 18명이나 이걸 분석도 못하고 이렇게 18명이나 응찰했을까? 예, 응찰한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나.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공부를 안 하고 하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쓴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비싸게 썼냐면 이 물건이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용산 재개발 지역 물건이에요. 2011년 10월 13일 날 재개발구 지정이 되고 조합서를 인가받고 현재 시행 준비공이고 그리고 조합원의 지위를 인수받는 겁니다. 이런 얘기 나왔어요. 자, 기본적으로 좋은 물건이에요. 용산구 재개발하면 용산 위치가 워낙 좋은 건데 재개발 물건이니까 여기 아파트가 지어질 물건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재개발 물건이니까 건물만 낙찰받아도 당연히 입주권이 나와요. 아파트가 나와요. 그런데 이 건물을 철거당하는 상황이라고 지금 토지 소유자 때문에. 그럼 건물 뺏기는데 무슨 입주권이 나와요. 이 사람한테 홀랑 줘야 돼. 그러려 그러면 이 사람한테 토지를 사든지 아니면 건물 헐값에 넘겨줘야 됩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가 3천만 원짜리 2억 얼마에 사겠냐고요. 살 리가 없지. 또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를 사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냥 팔겠냐고요. 엄청 비싼 가격에 팔아야 될 건데 그냥 건물 날리고 죽는 거예요. 이거는요. 잔금 납부를 포기하든지 이 사람을 막 애원하고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고 사는 방법인데 그럼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고 사는 방법은 이 사람한테 뭔가 큰 돈을 줘야지 철거시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원래 내 권리인데 가만 놔두겠냐고요. 근데 이걸 너무 비싸게 낙찰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이 선택하는 길은 간단합니다. 버티다가 건물 철거하는 건물 철거당해서 없어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잔금 납부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지금 보증금이 얼마냐면 300만 원이죠. 300만 원을 포기하고 그냥 잔금 납부를 포기하는 게 좋겠어요. 2억 3,900을 날리는 게 좋겠어요.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한번 지켜보십시오. 자, 굉장히 위험한 물건에 공부도 전혀 안 한 상태에서 한 거예요. 자, 나중에 이제 이런 물건들은 조심해야 되고 왜 조심해야 되는가를 제가 다 강의 내용 중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했고요. 자, 한번 넘어가시면 되겠고 자, 후순위 가처분 지금 다 이제 인수되는 그런 내용을 쭉 봤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법정상권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8 타경 21267 물건번호 4번 물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포동 138회 1필지입니다. 임야예요. 토지만 매각입니다. 라고 돼 있고 3억짜리가 지금 역시 반토막 나서 1억 5,400만 원까지 떨어져 있어요. 자, 이거 물건 분석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제주도가 어떤 위치고 어떤 물건인가 이거는 분석을 하는 물건 분석할 때 이제 공부하셔야 되고 권리 분석하기 위해서 가봤더니 등기부에 가봤더니 여기네요. 등기부 중에서 말소기준 권리가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돼 있네. 근저당권. 이게 말소기준 권리다. 그래 그냥 머리 끄떡끄떡 할 줄 알면 돼요. 그리고 밑에 있는 권리 말소된다. 다 말소된다. 등기부상 권리 전부 말소된다. 문제될 게 없다. 자, 그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게 근저당권이 2015년 9월 23일이고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인데 2015년 9월 23일이고 그 다음에 역시 2015년 9월 23일이고 여기도 9월 23일이고 여기도 9월 23일이고 여기도 9월 23일이에요. 다 똑같네. 날짜가 다 똑같죠. 그러면 뭘 보는 거냐면 접수 날짜가 똑같으면 접수 번호를 보셔야 돼요. 접수 번호. 그럼 접수 번호 봅시다. 58484 조재 근저당권자 58484 다 똑같네. 접수 번호도 똑같고 날짜도 똑같으면 동순위가 되는 거예요. 다 묶어서 어쨌든 이 날짜에 접수 번호가 똑같네. 원래 접수 번호는 이제 다르면 순위를 정해줘야 되는데 다 똑같아 버렸네 지금 보니까. 그러면 이제 동순위가 되는 거예요. 동순위. 자, 그래서 동순위고 어쨌든 요 날짜에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었다. 네, 됐고. 자,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가 됐는데 보니까 여기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에서 법정지상권이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매각에서 제외되는 법정지상권. 그러니까 법정지상권 성립하면 항상 인수다. 낙찰자가 떠 안아야 된다. 토지만 경매가 나왔는데 그 외에 건물이 있고 그 건물에 법정상 성립하면 낙찰자가 이 권리를 떠 안아야 된다 이거예요. 좀 위험할 수 있는 물건이다 이거네요. 그럼 이런 것도 이제 분석하는 원리, 투자는 원리를 배우셔야지 투자할 수 있는 물건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 내용을 쭉 다 봤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하면요. 권리 분석은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리고 스스로 권리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유료 사이트에 직원들이 해놓은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른 물건 분석이라든지 또는 심도 있는 테마를 찾아서 돈 버는 그런 걸 연구하고 노력을 기울이셔야지 그냥 쓸데없는 말썽이 그 말썽이는 그까짓 거 찾아서 정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이미 다 해놨으니까 그걸 그 해놓은 연구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투자하는 원리 좋은 물건을 찾는 것을 분석하고 하는 것이 더 좋은 유용한 투자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권리 분석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